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며 모두를 놀라게 했던 신태용 매직이 중국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벽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경기 직전 중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에서조차도 53.4%가 인도네시아의 승리, 13.3%가 무승부를 예상했던 만큼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였는데요. 본인들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에 너무나 들떴는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중국 기자는 신태용 감독에게 인도네시아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은데 오늘 경기 보면 중국의 경기력이 훨씬 좋았다며 어떻게 생각하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중국 기자의 질문에 신태용 감독은 누구도 예상치도 못했던 파격적인 답변을 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 직전만 해도 중국까지도 포함한 대부분의 축구 팬들과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우세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전에 이어 호주전까지 2경기 연속으로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한 중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바레인을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무승부도 경기 막판 추가 시간이 당초 주어졌던 것보다 훨씬 길게 주어지는 와중에 바레인의 동점골을 허용한 탓이기에 심판이 추가 시간을 너무 많이 주지만 않았다면 인도네시아가 이겼을 가능성이 매우 컸죠. 단순 비교만 해도 홈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것도 모자라 수적으로도 앞서 있었는데도 역전패를 당했던 중국과 사우디에 원정 가서 선제골을 허용하고도 무승부를 만든 인도네시아, 둘 중 어디가 이길 것 같을지는 누가 봐도 뻔했습니다. 전력상으로도 중국은 현재 기준 유럽파가 단 한 명도 없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귀화 선수들을 중심으로 무려 12명이나 되었는데요. 유럽파 수로만 따지면 이번에 뽑힌 선수들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대표팀하고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과거에 유럽에서 주전으로 뛴 경험이 있는 조르디 아마시나 미국 MLS에서 뛰는 마르틴 파에스까지 생각하면 인도네시아의 전력은 더더욱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합류한 메이스 히러르스 한 명 몸값이 중국 대표팀 전체 몸값보다도 비싸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중국 입장에서는 바레인과 더불어 그래도 C조에서 현실적으로 승점 3점을 노려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 중 하나란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마저 지면 감독인 브랑코 이방코비치를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는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아예 대놓고 신태용 감독이 이방코비치 감독을 물러나게 할 거라는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은 전반 20분 프리킥 상황을 살려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골이 들어간 걸 보고 기뻐했던 중국 홈관중들조차 마음속에서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제골을 넣고도 동점에다 역전골까지 허용하는 걸 2번이나 연속으로 봤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골을 넣은 건 이전 2경기와는 달리 중국의 장위닝이었습니다. 장위닝은 측면에서 찔러준 패스를 받아 인도네시아 수비 라인을 뚫고 단독 돌파에 골을 넣었는데요. 너무나 기뻤는지 골을 넣은 후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전반에만 2골을 실점한 걸 만회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스로인 상황에서 중국 수비수 머리에 맞고 튄 공을 박스 안에서 받아낸 톰 하예가 추격골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85분이 지난 뒤 추가 시간까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역전은 고사하고 동점을 만들기에도 촉박했는데요. 결국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음에도 인도네시아는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고 중국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3차 예선 시작 후 첫 패배, 중국으로서는 3차 예선에서의 첫 승리였는데요.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이 패배로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승리가 유력했던 바레인과의 경기를 막판에 동점골로 날려버린 이상 현재까지 C조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중국을 이겨야 4위 안에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으니까요. 다음 상대가 C조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최고 수준 팀 중 하나인 일본임을 생각하면 더욱 치명적이죠. 비록 일본이 이번에 있었던 호주전에서는 홈이었음에도 비기긴 했지만 일본의 실점은 자책골이었고 상대가 아시아 전체에서 손꼽히는 호주였는데도 슈팅을 하나밖에 허용 안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중국전에서 승점을 하나도 못 챙긴 건 너무나 뼈아플 수밖에요. 반면 이번 승리로 기세등등해진 중국 언론은
이번 패배로 상처 입은 신태용 감독의 자존심을 집요하게 후벼 팠는데요. 중국의 한 기자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에게 중국 대표팀은 중국 본토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인도네시아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은데 오늘 경기 보면 중국의 경기력이 훨씬 좋고 공중볼도 중국에 비해 약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날렸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유럽파도 많은데 유럽파 하나도 없는 우리한테 져서 어떠냐고 도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경기가 끝난 뒤 중국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에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들이 많은 걸 두고 네덜란드 2군이 아니라 1군을 데려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을 통역해준 내용을 들은 신태용 감독은 중국이 경기를 자기들이 더 잘했다고라며 다소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거의 3대7 경기에서 후반전에는 거의 2대8 정도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전체적으로 골 운이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경기에서 졌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늘 중국을 압도했다. 다음에 우리 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 신태용 감독의 이 말은 단순한 허장성세가 절대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내 7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패스 횟수도 604개를 기록해 193개로 200개에도 못 미친 중국을 400개도 넘게 압도했습니다. 패스의 성공률도 83%로 50%로 겨우 절반의 턱걸이한 중국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슈팅 숫자도 14개로 5개밖에 기록 못했던 중국보다 훨씬 많고 유효 슈팅도 중국의 2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패배가 인도네시아로서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신태용 감독 말대로 고름만 따라줬다면 인도네시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태용 감독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중국 기자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중국의 카운터 어택에 약한 모습을 보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중국이 전술적으로 뛰어난 경기를 펼쳐서 인도네시아가 패한 거 아니냐고 묻는 듯한 그 질문에 신태용 감독은 일단은 우리가 2실점하고 졌기 때문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축구가 이렇게 똥볼 축구를 하는 줄은 사실 잘 몰랐다. 물론 우리가 데뷔를 했지만 마지막에 우리 선수가 아웃됐는지 알고 기다렸던 볼이 살아나오면서 골을 줬던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다 생각한다. 다음에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은 우리가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다며 응수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신태용 감독이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똥볼 축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똥볼 축구는 정식 용어로는 롱볼 축구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멀리 있는 선수 머리나 발을 향해 한 번에 공을 넣어주는 방식의 축구를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중간 과정 없이 단번에 먼 거리에 공을 줘야 하는 만큼 정확도가 떨어져 운이나 공을 받는 선수의 신체 스펙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 의미도 없는 똥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멸칭이 붙었죠. 경기 내용에서 앞서고도 그런 축구를 하는 상대에게 져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걸 신태용 감독이 표현한 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말처럼 첫 번째 실점 상황을 돌아보면 중국은 중원 근처에서 참프리킥을 곧바로 박스 안에 보냈고 중국 선수 머리에 맞고 튄 그 공은 골라인 밖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걸 본 인도네시아 수비가 그대로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갈 거라 생각하고 안 건드린 사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은 중국 선수가 그걸 박스 가운데로 올려 선제골을 만든 건데요. 수비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중국 선수가 공을 건드릴 수 없게 막기만 했어도 하지 않아도 되었을 실점이었기에 이건 신태용 감독 말대로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상대 수비가 실수하거나 방심하지 않는 한 골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중국 축구의 수준이라는 거기도 한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수치대로 이 골과 두 번째 골을 빼면 이 경기에서 중국이 기록한 유효 슈팅은 하나밖에 없고 전체 슈팅도 5개밖에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 표현대로 다음에는 절대 방심하지 않고 막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인도네시아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국 대표팀에 대해 쓴소리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방코비치 감독은 여전히 퇴출당해야 한다. 지난 4경기에서 유일한 전술적 기여는 첫 3경기에서 너무 못해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상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펼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번 승리가 이방코비치 감독과 관련이 있나? 이번 경기는 행운과 형편없는 상대의 실력이 결합된 경기였다. 이방코비치의 교체와 현장 지휘는 너무 아마추어 같다.
이겨서 기쁘지만 경기 후 데이터를 보면 여기가 홈인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나? 다른 감독을 구해라. 우리가 이겼지만 너무 위험해서 소용없다는 등 결과와 별개로 경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운이 좋고 인도네시아가 못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태용 감독만 아니라 중국 축구 팬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란 걸 안다는 거죠. 그렇기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결과에 매우 아쉬워하면서도 여전히 월드컵 본선 진출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상대는 중국보다 강한 걸 넘어 아시아 전체 최강을 다투는 일본인 만큼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지금까지 부려온 마법을 생각하면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른 것 또한 사실인데요.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이번 중국전 패배를 와신상담의 계기로 삼아 일본전에서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태용 감독의 통쾌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는 이 시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들의 근황이 매우 충격적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 시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또 다른 영웅들의 근황이 매우 충격적이기 때문인데요. 지방 곳곳 무너져 내린 천장, 벽이 갈라지는 것은 기본이고 들이치는 비를 막지 못해 틈 사이로 썩기까지 한 이 열악한 환경은 93세 한국전 참전용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유지가 힘들기에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일까지 하고 있다 전해지는데요. 한국전 당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웠음에도 수십 년을 가난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가장으로서 지금도 무더위 속에서 일을 지속해 나가지만 맘 편히 누울 곳 없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의 평생의 꿈은 아내와 따뜻한 집에서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 전해집니다. 그가 꾸던 꿈은 소박했음에도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포기하며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한국인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이 한국인들은 참전용사가 가장 원했던 평범한 삶을 위해 주거 개선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갈라진 벽 수리부터 시급히 진행할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전국 곳곳 열악한 환경에 사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화장실 개선, 가전제품 지원 등을 하며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들은 1만 킬로 떨어진 에티오피아, 그리고 태국, 필리핀 참전용사까지 직접 찾아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후손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등 365일이 국경일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16개국 의료 지원 시작, 에티오피아를 울린 기적의 한국인들, 필리핀 참전용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나선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의 행보에 외신들도 나섰고 해외 네티즌들 또한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업 인프레쉬, 최근에 이 기업은 역사를 담아낸 굿즈를 출시하며 수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특별한 의미를 담은 후원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서명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세밀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태극기 키링은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현 세대에 알리고 해당 굿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후원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